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 구형이다. 뭐 예상됐던 거 아닌가? 전두환보다 더 단죄한다. 졸지에 두한이 행님 위급이 돼버렸는데. 에? 윤 반국가 세력 규정 규범으로 권력 독전 장기 집권 시도 국가 존립 위협. 이거 윤석열은 최후 진술서 무죄 호소. 국가 헌정 지키기 위한 국가 긴급권 행사다. 이거 뭐 어떻게 뭐 선고가 나올란지는 모르겠는데 뭐 좋게 나올 리는 없죠. 뭐 그리고 특검 이거는 지금 사형으로 제일 큰 거 때렸고, 뭐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형 때려봤자 사형 안 하잖아. 사형 집행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네가 최고의 그거다, 최고의 업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뭐 그거지 뭐. 사형을 안 하는데 아주 웃고 있네. 사형을 안 하는데 뭐 사형. 하여간 뭐, 두한이 형님 위급이 됐다. 전두환이 위급이 돼버렸다. 졸지에 쿠데타 같지도 않은 쿠데타 했다가 두한이 형님 위급이 돼버렸다, 이게 되고요. 넘어가서 국힘 윤리위 단계 사태 한동훈 제명. 아이고,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래. 한국 자칭 보수를 위해서 좋은 소식이다 봅니다. 한동훈이는 민주주의 지키겠다. 민주주의 지키겠다. 그냥 빨리 퇴출되는 게 좋습니다. 한동훈이는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자칭 보수에 와서 할 그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도 그렇고요. 그냥 자칭 진보에 가서 장사를 했어야 맞는 스타일입니다. 국힘이, 그러니까 자칭 보수가 지금 망하는 테크트리를 계속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회. 아예 그 말뚝을 박았다 봐도 되는데, 우자기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윤석열이 수입했을 때부터 이미 거의 갈 때까지 갔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같이 낑겨 들어온 게 한동훈이잖아. 예, 당 심각한 피해. 한동훈 행동이 마피아 테러 단체에 비견할 수 있다. 아주 이건 좀 센데. 반성 없이 중징계 불가피. 친한 게 없고요. 친한 게 같은 거 없습니다. 친한 게 맞자, 뭐 잽도 안 되는데 뭐 친한 게냐. 찬탄보복 대응 장책은 장동혁이가 그러고 보니까 쓰일 곳이 하나가 있네. 장동혁 욕했는데 요거 하나는 잘했네. 적법 절차 정치권 떠나라 최고위서 최종 결정. 하여간에 자칭 보수한테는 좋은 소식이라 봅니다. 제명 탈당 권유, 당권 정지, 경고 등 4개 중에서 강력한 수위의 처우이다. 국힘이 이러면 더불어는 뭐하나 김병기 등등 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간에 반가운 소식이다. 한동훈은 빨리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퇴출됐지, 뭐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합수부 통일교 신천지 본격 수사, 법 위반 시 법인 취소 가능성. 법인 취소 빨리 해라. 그냥 빨리 취소하고 하면 되지 뭐. 조직 정비 마무리. 첫 수사 대상 주목이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취소 내부 검토다. 말은 억수로 많이 뭐 떠들고 앉아 있는데 하는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봅니다. 이거 지금 통일교 나오면 이재명은 아무 걸리는 게 없는 것처럼 떠들고 앉아 있는데 잘 따져 보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여간에 이거 법 위반시 법인 취소 가능성 뭐 이래가지고 문제, 이재명은 폐교를 시켜라 이랬는데 폐교까지는 안 갈 모양이고, 하여간에 이거 종교단체 해가지고 이런 거 신천지 등 해가지고 드러내면 이거 소식은 이미 다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예, 홍준표도 얘기했고, 자칭 보수에 신천지 등등이 낑겨 들어가지고 이게 윤석열이 또 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 만드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추정되고 있고, 하여간 이거 자칭 보수에서 통일교하고 신천지 드러낸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 봅니다. 근데 드러낼까? 간단하게 고민합니다. 증거인멸, 누구인지는 우리가 특정 안 합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입틀막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넘어가고요. 쿠팡 어머 나서 미국 의원들, 미국 기술기업 차별, 정치적 마이너스잖아. 재밌게 돌아가는데 이제 한국 무역 합의 위반 주장도. 쿠팡 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책임 추궁을 차별로 규정한다. 딴 거 비해서 좀 심하게 때리긴 때리지.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정보 유출된 게 지금 쿠팡 말고 다른 데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천지로 지금 다, 주구장창 해가지고, 유출되고 자빠졌는데. 쿠팡은 조금 대놓고 좀 두들겨 팬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보면.
그럼 딴 데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야. 딴 데는 이전에 이미 딴 데 했던데 딴 데 해가지고 대놓고 다 나간 거. 우짜도 SK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만 SK는 아예 뭐 IMEI 맞지. 그 정보까지 다 넘어가 버렸는데 뭘. 하여간에 이 도라는 꼬라지가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미질 했는데 쿠팡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름 뭐라 하고 어째 될란지 또 이것도 궁금하네. 넘어가고요. 고환율 과도한 통화량 때문 GDP 대비 비율 미국 등보다 높아. 아이 한지우이네. 예. 한국 GDP 대비 통화량 비율 일본 외 일본 빼고 주요국 중 최고다. 미국 2.2배. 새로운 기준에서 M2 적용해도 큰 차이. 일각서 환율 집가 상승 배경으로 뭐. 요 일각은 보나마나 이재명하고 저 더불어 쪽이겠지 뭐 보나마나 지거 해가지고 당선 기념으로 돈 쳐뿌리고 미국에 200억 달러씩 매년마다 쏴주는 거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요. 한국은행만 자꾸 늘어지는 거지. 뻔하죠. 한국은행은 통화량 과도하지 않고 통화량만으로 환율 오르는 것 아니야. 맞지 뭐. 이재명 당선될 때 그때 가지고 환율이 윤석열 이른바 그 잘난 내란 환율 끝났잖아. 안 그래요? 끝났잖아. 끝난 다음에 이재명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느니 무슨 저 역할을 했는데 참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이거 진짜. 우짜가 작년 12월 27일에 M2 관련해서 얘기를 일단 길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방송호는 153.8%. 그래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전체 돈이 저 풀려 있는 거 지금 얼마나 뭐라 해야 되나 수영장에 물이 얼마나 차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 돈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돈들이 다 어디로 가 있겠어요, 이 돈이? 예? 이 풀린 돈이 다 어디로 가 있겠냐고. 그거를 봐야 핵심이지. 뭘 이걸 지금 환율을 갖다가 M2를 얘기하고 앉았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넘어가고요.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 부품 개꿈이다. 한국 도발 사과해야. 또 계속 밀어붙이네. 소통 여지 뭐야? 소통 여지? 주구장창 지방선거밖에 생각이 없구나. 아이, 10시가 반봐. 재발하면 감당 못할 대가 위협다. 위협했는데, 국고는 이제 쿠사리 먹고 끝나버리고. 뭐야, 이게. 진짜 꼬라지 우습게 됐다. 해외 청탁지라도 현실을 달라질 수 없어. 이게 이재명 정상회의도 패면. 아이, 뭐, 관심 없고, 예?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 뭐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한데 뭐 이거 여전히 떠드는 거 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고민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처럼 돈부터 쏴라는 소리로 들리네. 넘어가고요. 금덩이 값입니다. 금덩이 보시면 어제 가지고 0.24% 하락해서 1온스에 4,586.60 달러가 됩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4,600달러 넘었다가 좀 내려왔다. 이게 되겠죠? 지금 금덩이 은덩이가 좀 달리는데 지금 보면 달리는 거 봐서 은덩이가 훨씬 더 잘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은덩이 바꿔놓고 얘기하자.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 해가지고 좀 전에 금덩이는 이 차트에서 금덩이가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그 차트를 썼고요. 은덩이는 2.03% 상승해서 1온스에 86.89달러입니다. 요 다른 차트로는 86.80달러까지로 다시 조금 내려왔었는데 이 차트는 그냥 86.80달러입니다. 이래 된 하여간에 어제 2.03% 상승했는데요. 우짜와 관련해서 어제 해가지고 전에는 러프하게 그냥 100달러 얘기했는데 어제 우짜가 특정해서 96달러라고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96달러까지 갈런지 뭐 130달러 그거는 좀 더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제끼고 96달러까지 갈런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하락했는 거 다시 이거 다시 해가지고 본전치기 됐죠.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0.31% 상승해서 99.17. 지금 이거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거 보면요. 지금 유동성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지금 이 꼬라지가 이리 돌아가면. 좀 그렇네. 예. 예,
RSI값도 그렇고 이 포물선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까지 차트 쓰면 좀 그렇고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가 해가지고 또 올랐다 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러면은 뭐 다위 이 차트 기준으로는 다 올라가 버렸죠. 200이평선 52평선 위로 다 올라가 버렸고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됩니다. 좀 심상치 않은데 하여간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만에 브렌트유 봅니다. 이란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기름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간만에 보는 거죠. 보시면 2.36% 어제 24시간 해가지고 2.36% 상승해서 1배럴에 65.38달러가 됐습니다. 오늘 이란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할 건데 이 지금 현재 202 차트 기준으로 202평선 현재 찔렀지요. 살짝 찌를락 말락 뭐 하여튼 그래 되는데 요래 됐다 이게 됩니다. 지금 유가의 경우 우자가 어제도 코멘트 했다시피 올해 우자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인 분들이 대부분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거로 치면은 유가하고 엔화를 갖다가 우자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유가가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하여간에 좀 올랐다 이게 되고요. 다시 또 봐가지고 이거는 서부 텍사스입니다. 보시면 2.59% 간만에 좀 오르는 기운이 들죠. 오르는 기운이 드는데 브렌트유보다는 좀 확실히 좀 힘이 좀 짜친다는 느낌이 든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에 1배럴에 61.04달러가 됩니다. 이러면은 미셰일 생산자들은요 이 돈으로는 안 됩니다. 이 유가로는 안 된다. 더 올라야 된다. 최소 65달러까지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생산량을 갖다가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60달러 넘어가봤자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이거 60에 그러니까 한 50까지 내려가 버린다. 이 밑에처럼 55달러 이리 된다. 이러면은 이미 돌리고 있던 것들 다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신규 유정은 안 뚫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하여간에 유가 우짜 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유가하고 엔화하고 유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위대한 우리나라 원화 해가지고 어제 보시면 아이고 이게 뭐 장 초반에 뭐 시작하기도 전에 뭐 쳐올려 버려가지고 이때부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 라인 유지하다가 우짜겐적으로 어제 가지고 블로그를 썼는데 조금 차트 꼬라지가 좀 그렇다 좀 쎄하다 이래 하면서 우짜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코멘트 했는데 우리 자는 시간에 한 번 더 쳐올렸습니다. 한 단계 더 쳐올려가지고 대략 보자. 네, 1473 1470 한 7, 뭐 이제 7, 뭐 6 이래 되네. 대략 한 4번 정도 더 올려버렸죠. 한 단계 더 올려버렸는데 영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려는 것만 겨우 방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짜겐적으로 어제 블로그에는 적었는데 이거 K 외환 당국 테스트하는 것 같다. 이거 지금 도시락을 얼마나 쌀 능력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것 같다라고 우짜겐적으로 코멘트 했는데 차트 꼬라지가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좀 걱정되네 보니까 외환 그러니까 환투기 세력이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 꼬라지가 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는 24시간 동안 0.65% 많이 싸졌죠. 예, 많이 싸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지금 뭐 0.31% 상승했는데 원화는 거의 두 배 이상, 뭐 단순 계산해서 두 배 이상 해가지고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75.67원이 됐다 이게 됩니다. 매일마다 거의 10원씩 해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꼬라지인데 이 지금 추세면은 보자 오늘은 1470원 돌파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돈 억수로 쓰고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원대 회복해버린다. 찍이지요. 예, 퍼포먼스 찍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아이고 엔화도 보면 1달러에 159.105엔이네. 골치 아프네 여기. 어제 가지고 0.66% 원화하고 비슷한데 이재명이 내란 아닌 내란 환율로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절단내고 있는 이재명이 일본을 가서 그런가 그런 영향인가 엔화도 해가지고 절단나고 있네 환율이 이재명 그 방일 기념으로 오른 것 같은데 하여간에 1달러에 159.105엔이 됩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못 봐줍니다. 일본 외환당국 여기서 개입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입해야 된다. 예, 넘어가고요.
요거는 또 기념할 만한 게 있어서 우짜가 어제 저녁에 해가지고 이거 저 캡처한 건데 시간이 지나서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158점 뭐 856 이래 됐는데 n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지고 159n을 갖다 넘겨버렸는데 하여간에 18개월 내 엔화가 18개월 내 최저다라는 거 갖다가 요 차트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 저 올린 차트다? 바 차트에서 올린 건데 흥미로워서 우짜가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뭐 확실해졌죠? 예, 확실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조금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맨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일본 국채 수익률 얘기도 또 해야 됩니다. 10년 만기 1월 8일에 우짜가 1월 8일에 해가지고 일본 국채 10년물 27년 내 최고라는 포스팅을 갖다가 이후 포스팅을 갖다가 블로그를 했는데 이거 영상으로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꼴랑 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2.167%입니다. 더 올랐습니다. 또다시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2.7%라 2.17%를 하죠. 2.17%를 기록하면서 1999년 여기죠. 화살 표시한 거.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는 25년 이상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해온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 갱신될 때마다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참고로 현재 2026년 1월 현재 일본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믿음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하여간 이런 가운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데 사주는데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더 높은 이자를 달라. 이런 소리와 같고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변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도 있습니다.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일본 국채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엔화 강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엔화 강세되면 좋을까요? 그래 좋을 리가 없지요. 엔화 강세는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일본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고 해외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토요타와 같은 일본 기업들에게 타격을 줍니다. 이와 동시에 이 수익률 상승은 일본 기업들에게 일본 기업들에게 직접 데미지를 주는 거 이거와 동시에 수익률 상승은 일본 경제 전반에 걸쳐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서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차입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요. 살짝 일본의 그 돈 돌아간 거 벤치마크 기준 아닙니까? 이게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더 높은 많은 이자를 갖다가 지불해야 되고 일본 소비자들, 일본 국민들은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 비용, 그러니까 금리가 비싸진다 이거죠. 대출 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면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런 변화는 일본 내부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 세계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다른 투자 상품 대비 이 일본 국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돈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다른 국가에 있는 자산들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을 가지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2025년 지금 2026년이에요. 2026년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난 25년간 계속된 초완화적 통화 정책 시대가 진짜로 끝나가고 있다는 이 점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일본은 통해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요. 이 자체도 또한 전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은 일본에서 해가지고 경제 데이터 발표됐으니까 더 말씀드리죠. 일본의 경상수지는 2015년 10월에 2조 8,340억 엔에서
11월에 3조 6,741억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11월 상품 수지, 일본의 상품 수지는 수출이 5.1% 증가하고 수입이 0.5% 감소하면서 2024년 11월, 그러니까 YOY 해가지고 1년 전이지요. 2024년 11월에 1191억 엔이었는데 2025년 11월에 6,253억 엔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작년 11월 해가지고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어놨다시피 3조 6,741억 엔이다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란 사망자 1만, 아이고 지 꼴린 대로 나오네. 1만 2천 명 추정까지. 우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우크라이나전 때 초반 때 이미 많이 봤던 이 무협지들입니다. 무협지들이 다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맹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교자 많아. 순교자 많은 거 여기는 순교자,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거 저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사람을 사망자를 갖다가 순교자로 부르죠. 예, 순교자로 부르는데 뭐 순교자 사망자가 많다 인정했다. 그래 코멘트 한 거 가지고 인정했다 하면서 요거를 요렇게 엮으면 안 되지. 요거를 엮으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1만 2천 명이나 죽었다면요, 정말 길거리에 시체가 막 속된 말로 산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1만 2천 명 하니까 아이고 많이 죽었다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1만 2천 명이면 정말 뭐 거리 곳곳에 뭐 정말 시체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주얼하게 확인되는 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무협지라니까, 이거 끝났어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해서 이란 시위는 끝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 외국 방송들, 외국 언론들에서 해가지고 또 시위 현장이래 가지고 지금 뭐 낮에도 BBC 같은 경우에는 낮에 헬기 띄워가지고 영상을 갖다 보여줍니다. 높은 데서. 근데 그 나오는 그 사람들 행렬하는 거, 시위하는 거 뭐냐면 친정부 시위입니다. 이거는 섞어서 쓰기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데, 아니에요. 12,000명이 뭡니까? 12,000명이면 정말 거리 곳곳에 그냥 시체가 넘쳐난다니까 그러네.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무협지 전부 다 뭐 다 이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트럼프가 간단하게 25분, 20분이 넘었네 벌써.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다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일본이란다. 이란하고 거래하면 25% 관세를 갖다 먹이겠다 이거죠. 이거 세컨더리 섹션, 그러니까 2차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표를 했는데, 뭐 항상 그렇다지 뭐 트루소셜 뭐 얘기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가 떠들었으니까 우짜가 또 말씀드리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관세 25%를 먹이겠다는 소리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전면적 또는 무차별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싼 말로 하면 세컨더리 제재, 2차 제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란 시위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단순히 테헤란, 즉 이란 정부 테헤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이란 밖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인 압박 대상은 당연히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자, 그래서 각 국가별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죠. 먼저 중국은 이란 석유 수입 중, 그러니까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 중 거의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수입하면서 그냥 뭐 이란 석유를 다 산다 보면 되죠. 하여간에 이렇게 중국은 이란 석유를 갖다가 수출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재 상황에서도 이란과의 무역을 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유지할 만큼 규모가 큰 유일한 구매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란 시위로 테헤란의 현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이징은 이란 정권에게 재정적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뭐 산소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관세 25% 먹이겠다는 거는 이란하고 거래하면 미국 시장에 저 물건 팔 때 25%를 갖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즉 이것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갖다가 직접 연계하는 거죠. 뭐와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연계하는 겁니다. 이 자체는 불안정한 정권, 그러니까 뭐 불안정한 거는 좀 됐습니다. 이란 정권이 불안정한 건 좀 됐는데, 그렇다고 거기 붕괴하느냐? 우짜는 뭐 그래 붕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간에 뭐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하면 불안정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의 제재 대상 이란산 원유를 계속해서 중국이 쓸 건지, 아니면 훨씬 더 큰 규모인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보호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중국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면 관세 25% 먹이겠다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란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선택, 양자택일하라는 이 선택이며 모든 것은 이 양자택일 이 선택에서 파생된다라고 우적인적으로 보고요. 자, 이어서 인도입니다. 다음 타겟, 요번 25% 관세 먹인다는 것이 다음 타겟은 무역량으로는 이란하고 인도하고 무역량 이거 자체는요. 이란 자체 기준으로 보면 한 5등 됩니다. 그러니까 2등이 아니고 5등입니다. 하지만 나름 함의가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인도로 중국과 다른 이유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무역 규모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많이 작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작지만 미국 시장 접근성, 미국 자본, 그리고 미국 기술에 대한 인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압력에 훨씬 더 민감하지요. 누가? 인도가. 인도의 경우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기준에서의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데 이번 25% 관세 먹이는 게 목적이 있으며 인도권의 경우 핵심 메시지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이란산 원유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보다 중요하다는 이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터키죠. 터키가 뭐 애정의 관계죠. 이란하고. 그래 됩니다. 터키는 지리적, 물류적 이점 때문에 공식 무역보다 암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쿠르드 쪽에 해가지고 이 석유 해가지고 어디로 다 팝니까? 터키로 팔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암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암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제재가 종종 완화되는 자연스러운 경유지 역할을 하는 게 이 터키입니다. 제재 먹이는 것에 대해서 이 빵꾸를 잘 낸다 이 말이죠. 이런데 터키에 대해서는 해당 구멍 자꾸 암시장을 통해서 기름 빼돌리고 이런 구멍을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우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트럼프가 25% 먹이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터키의 경우 이스라엘권이 걸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터키와 갈등을 갖다가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적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은 UAE입니다.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는요. 금융하고 재수출, 이란산 석유 이 재수출에 있어서 터키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좀 구멍이다 보면 되겠죠.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글로벌 무역 및 달러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터키보다 더 신속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UAE를 갖다가 대상으로 미국이 대립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협력의 무게를 두고 자본과 상품의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하는데 아마도 치중할 것으로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25% 관세가 역할을 할 거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이어서 러시아는 뭐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러시아도 이란권에서는 빼놓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는 큰 몫을 내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서방 전체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 현재 잡혀있는 매몰되어 있다 또는 잡혀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전 이후 단기간 그리고 역대 최대 제재를 갖다가 두들겨 맞았죠. 누가? 러시아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제재를 갖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있어서 이번에 트럼프가 뭐 관세 25% 쏜다, 추가로 또 한다, 이란하고 거래하면 한다 이러는데 러시아한테는요 이번 이 제재 위협이 러시아한테는 아무런 협박이 안 됩니다. 좀 비싼 말로 하면 압박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게 있어서 이란과 관련해서 이란과 거래해서 25% 먹이겠다 이 관세는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끝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가지고 또 나온 거죠. 이게 바이든 때 2023년 6월에 이 바이든 때 해가지고 이란 자금 해가지고 27억 이래가지고 동결 해제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보낸 게 70억 달러죠. 70억 달러 쏴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문재인이 때 이란산 콘덴세이트 지불해야 될 돈을 갖다가 이 제재 때문에 안 주고 있다가 해가지고 다시 돌려준 거죠. 이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줬다 알게 됩니다. 문자가 왜 이거를 내놨냐? 한국하고 일본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거의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5% 먹을 만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다만 동맹 확인 차원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장현적으로 봅니다. 자, 마무리해보면 좀 너무 늘어지는데, 이번 조치, 이번 25% 관세 먹인다는 조치의 타겟 목표는 이란이 아니라 이란 내부 불안정과 맞물려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사실상 세컨더리 생션 2차 제재의 강화 버전이라고 하면 되고요.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와 주요 지역 내 허브들, 뭐 대표적으로 UAE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터키, 이들이 다음 압박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미국 소비자, 미국 자본, 미국 달러 접근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과의 무역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겠다는 데 있는데, 트럼프의 이번 노림수가 성공한다면 석유 운송 경로, 그리고 선박보험, 그리고 무역금융, 그리고 이란 국내 위기 심화 및 사회 통제 비용 증가로 인해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이 외교적 과정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간만에 또 우크라이나전 소식입니다. 우짜가 쿠판스크를 갖다가 1월 6일인가 7일인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나? 여기 있죠, 요거 킨드라 10가 여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절반 50%를 먹었다는데, 다시 저 러시아군이 뺏어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만 넘어간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밑에는 뭐 지도가 아주 험하게 좀 그려지고 있는 꼴아시고 그러니까 이거 킨드라 10가 이 지금 꼴난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쿠판스크 반격은 실패 확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것만 보느냐? 아니죠. 또 하나 또 이벤트가 있어 말씀드리면, 자포리자 쪽 이 방면에서는요, 러시아군의 진격이 계속되자 요거 우자가 이거 X자 표시했죠? 요게 뭐냐 하면 흐리호리프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흐리호리흐파 뭐 프카 이게 됩니다. 이거 발음하기 힘드네. 여기 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요 강이 뭐 강이라 하게 되나? 그러니까 막 이거 저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 폭파했습니다. 왜? 러시아군 속도가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못 넘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다리를 폭파했다. 누가? 우크라이나군이 폭파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 뭐예요 이거? 19만 3천명 2년 연속 심합니다. 축하하고, 예, 넘어가고요. 온두라스 대통령 선관위 이구야 이거는 좀 그러는데, 지금 이게 정권 교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 정부가 들어서는 게 1월 27일 날 해가지고 자 관련 영상도 어젠가 해가지고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이 꼴이 나고 있네. 이게 현 대통령이죠. 퇴임 2주가량 남기고 시행 지시. 선거 당국은 위헌 반발. 미국 지지받은 아스프라 당선인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 지속 관측이다. 야, 이거는 좀 그렇네요. 이거 안 그래도 이 재검표까지 가고 뭐 생쇼가 났었는데 또 이걸 한다. 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베네수엘라 건 관련해 가지고 이 여자 대통령 시오마라 카스트로 해가지고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뭐 더 얘기하긴 그렇고, 문자가 이미 올린 것 중에 공개로 된 게 후안 에르난데스 사면과 피도 눈물도 없는 지정학, 거기서 뭐 요 시오마라 얘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걸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추가로 또 올린 거는 뭐 때가 되면 또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자. 네, 미국의 저 경제 데이터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ADP 임플로먼트, 그러니까 고용 주간 ADP 고용 변화가 발표됐는데, 전주 1만 1천에서 저거 이번 최신 발표에서는 1만 1750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트는 뭐냐면 12월, 그러니까 2025년 12월 CPI 데이터가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죠. 2025년 12월 CPI, 미국 CPI는 YOY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똑같이 2.7%로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내려가 있는데 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OM 데이터로는 11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12월 데이터만 있는데 0.3%였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이것도 YOY 기준 2025년 11월과 똑같이 12월에도 2.6%입니다. 요 노란 거죠. 노란 거 뭐 오렌지색이라 해야 되나? 요겁니다. 요게 2.6%입니다. 그리고 코어 CPI가 MOM 이 데이터도 전달 거, 그러니까 10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1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0.2%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내려가는 게 뭐
별로 그러니까 어떤 예상이 나옵니까? 미국의 금리 관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1월 28일에 열리는 저 패드 FOMC 미팅에서 금리 동기열 배팅이 97.23%가 됩니다. 당연하죠. CPI 데이터가 안 내려왔으니까 1월 달에 미국의 금리는 동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해가지고 신규 주택 판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그저께구나. 월요일에 말씀드린 미국의 경제 데이터 주요 이벤트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신규 주택 판매 요거는 제가 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뭐 이것도 한번 보죠. 신규 주택 판매는 8월에 71만 1천 채였는데 9월에 73만 8천 채고요. 10월에 73만 7천 채 이래가지고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해서는 8월에 11.3% 미친듯이 하나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 맞나? MOM 맞네. 미친듯이 하나 올라가는 거 있고, 그리고 9월에 3.8%로 떨어졌다가 10월에 마이너스 0.1, 요쭉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0.1로 해가지고 하락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우자가 트럼프가 이번에는 전기요금 가지고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 급증하는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첫 번째 대상, 미국 말로 하면 퍼스트 업이라 하는데 첫 번째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목하면서 이번 주 안에 중대한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트윗질을 했습니다. 요 오자가 어젠가 그저께가 쓴 그 차트인데 그냥 다시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자가 1월 12일 뉴스 모임에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AI 관련 전기요금 얘기했고요. 그 전에도 AI 관련 얘기를 했고요. 본 콘텐츠 영상 올리는 거 거기서도 AI 관련 얘기를 전기요금 얘기를 했고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오자가 특히 지목해서 말씀드린 동네가 있는데 어디냐? 중부 대서양 지역 전력망 즉 PJM 지역은 이 중간선거에서 억수로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코멘트 좀 더 해보면 트럼프는 빅테크들이 자신의 전력 인프라 비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시설 하나가 웬만한 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만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에서 최소 6.7%, 최대 12%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2026년 현재 전력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들에 필요한 발전소와 송전선을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든 미국인의 전기요금에 전가하고 있죠. 즉 매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이유는 트럼프 표현대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버 운용 비용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비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인들은 전기요금이 약 13% 억수로 많이 오는 거죠. 13% 인상되는 걸 경험했고요. 하여간 트럼프에 따르면 테크 기업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 시설을 구축하거나 또는 전력 회사의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되고요. 이런 반발을 뒷받침하는 입법 움직임도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주 스테이트 전력망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또는 구축하도록 허용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1월 셋째 주 현재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변화를 단행하라는 압박을 받는 첫 번째 테크 기업이 됐는데 에너지 문제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가 맞긴 맞습니다. 우자가 이거 지금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들 갖다가 싸그리 다 모여 있는 거 우자가 해가지고 위성 사진으로 사진을 해가지고 하는 거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버지니아 북부와 같은 지역은 핵심 기반 시설의 한계에 이미 도달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예로 라우든 카운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 2023년 한 2년 전, 3년 전이죠. 연수는 3년 전 이때 지역 전체 전력 소비량의 21%를 데이터 센터가 다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참고로 이 전력 소비량 21%를 차지했다 이거는 모든 주거용 전력 소비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였고요.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정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죠. 예, 당연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관련한 사례로 2024년에 사소한 혼란으로 인해 60개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백업 발전기로 전환하면서 한 번에
1500메가와트의 전력 손실이 발생했고, 덕분에 지역 전체에 연쇄 정전이 발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옥수수 얘기입니다. 아이고, 40분 넘고겠네. 자, 옥수수 가격이 하락해서 우자가 한번 흥미로워서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거 또 바차트, 아까 좀 전에 일본 거 관련해서 또 본 거 거기 나온 겁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는데 원인은 미 농무부에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트레이더들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기상 문제, 수확량 감소, 재배 면적 감소 가능성 등 생산량 감소를 예상했고요.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어떻다? 수확량 증가, 재배 면적 증가, 생산량 증가였습니다. 덕분에 어떻습니까? 시장 예상치하고 실제 데이터가 상반되죠. 이러면 가격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단순히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이 재고에 미치는 영향인데, 2025-2026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국의 옥수수 재고가 약 22억 부셸로 증가하면서 이전 추정치보다 상당히 증가했고요. 이는 시장에게 있어서 공급이 안정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즉각적으로 이 증가분 이거를 갖다가 상쇄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상쇄합니까? 대부분 이제 뭐 에탄올로 해가지고 자동차 들어가는 거 이런 걸로 만들든지, 또는 뭐 사료, 또는 외국에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상쇄하지 못할 경우 가격이 곧 조정 메커니즘이 되고 이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급락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번 가격 하락은 수요 붕괴나 숨겨진 거시경제 신호 때문이 아니라 공급 충격에 따른 포지션 청산이었고요. 옥수수에는 반영되어 있던 공급 부족에 따른 프리미엄을 미 농무부가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와버렸습니다. 증가한 생산량을 수요가 소화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거나, 기상 악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다시 발생하기 전까지 옥수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트럼프는 자신의 이 표밭, 텃밭인 이 농촌 지역에 이런 꼴이 난다, 걱정이 참 많겠다, 이렇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